신문기사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최신 동향을 전하는 NKTech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변환 박사 뉴스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이 가까우면서 지난주 북한은 올해 핵심 건설 사업인 삼지연군과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준공식을 했고 동창리 위성발사 시험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전민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체 등에 과학기술 보급실을 설치해서 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어떤 과학기술 보급실을 모범 사례로 꼽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북한은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 쟁취운동이라는 걸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새롭게 10여 곳이 모범 보급실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위원발전소는 새로 이 과학기술 보급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 발전소에 무인화 체계 구성 같은 전시물을 10여 개 설치했다. 그리고 발전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단 오리 공장은 오리 사양 기술, 그리고 평양 건설기계 공장은 승강기 주요 생산 공정도처럼 자신들의 생산 업무와 직결된 그런 전시물과 자료들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과학기술 보급실들은 업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보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식품 공장에서 식품 생산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그걸로 시험을 봤다는 그런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네. 또 어떤 점들이 모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이팔 직동 청년광산 같은 경우는 직장이나 작업반별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과학기술 보급실을 운영하고 일꾼과 종업원들의 학습 상태를 주, 월, 분기별로 점검하는 사업을 제도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갱막장의 지령실들에 구내망을 설치해서 작업 전후에도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이버 대학에 해당하는 원격교육대학에 종업원 수백 명이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과학기술 보급실이 북한의 사내 인재 교육 프로그램 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계획에 따라 매우 꼼꼼하게 운영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단 오리 공장도 모든 일꾼과 종업원들이 매달 4번 이상은 보급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걸 또 매달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 건설기계 공장은 학습 상태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순위를 발표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는 종업원의 직무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보급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곳들이 모범 보급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곳들일수록 기술 혁신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강조하는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한 것처럼 북한이 요즘 숫자 경제, 즉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숫자 경제가 필요하다는 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북한 매체들은 숫자 경제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밭에 물을 대는 관계 체계를 IT를 활용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동하고 자동주행 트랙터나 센서를 갖춘 무인기 등을 이용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재봉기들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해서 노동자 한 명이 여러 개의 생산 공정을 동시에 조종하고 또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소규모 유연 생산 체계를 실현하고 그걸로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게 하는 등 공업과 농업에서 지출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숫자 경제 시대에 대비하려면 IT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례로 소개된 숫자 경제를 위한 대책 같은 게 얘기된 게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재교육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 숫자 경제가 발전하려면
기술 수준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종업원에 대한 디지털 재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거기에서는 2년 전에 36%였던 종업원 재교육 비율이 지금 63%로 빠르게 늘어났고 디지털 능력이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답한 사람이 96%라는 조사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경제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관련 교육과 학습이 강의실을 벗어나서 생산 현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그중에서도 종업원 재교육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공장과 노동장의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보건 부분에서도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보건 관련 전시회가 얼마 전에 열렸죠? 예.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 성과전시회 2019입니다. 이 전시회는 의약품, 의료설비 및 기구, 진단 및 치료, 도서, 보건정보기술 부문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그 의약품 전시대회는 정성제약 종합공장이 국산화한 졸피뎀 알약, 그리고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의 영양치약, 함흥약학대학의 필수 의약품 국산화 기술, 그리고 생당쑥의 엽록소를 이용한 간염약이나 오미자와 살구씨로 만든 기침약 등등의 그 고려약들이 출품됐다고 전했습니다. 자생천연 식물 등을 이용한 신약, 고려약 개발을 계속하고 있군요.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의료기구 부문을 좀 소개해드리면 옥류아동병원이 신형 간호원 호출기, 그리고 평양 의료기구 기술사가 휴대용 흡인기, 그리고 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가 태아 심박계, 평안북도 위생방역소가 다기능 공기정화기 등을 출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정보기술 부문에서는 평양의학대학의 원격의료 서비스 및 교육지원체계, 옥류아동병원의 임신건강관리지원 프로그램과 어린이 구급대책 프로그램, 또 고려의학종합병원의 고려약 처방 및 분석지원 프로그램 등이 전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매우 수준 높은 성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들이 북한의 의료체제 개선에 많이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와 함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준 변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소식을 전하는 NK텍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